이 시간에는 저희가 빅데이터 프로그래밍의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우선은 입출력 함수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 함수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입력은 input, 그 다음에 출력은 print 함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프로그램 제가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피터 노트북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나콘다를 설치하시면 이미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환경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작성을 해서 실행해 볼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인에 보면 A라고 하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수는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는 메모리 공간, 그거를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데요. A라는 변수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B라는 변수에다가는 오른쪽에 있는 50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A와 B는 각각 100과 5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리고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쓰시면 파이썬에서는 바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연산 결과를 집어넣는 거예요. 오른쪽의 연산 결과는 A가 가지고 있는 100이죠. 100과 B의 값을 더하는 거죠. B는 50을 가지고 있으니까 150을 리절트에다가 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 이게 이제 출력 함수입니다. 화면에 출력하세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데요. 순서대로 출력을 합니다. 첫 번째 A 값 100이죠. 100을 여기다가 화면에다 출력하고 이어서 더블 코테이션 안에 플러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변수가 아니라 문자열일 때는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00 플러스 그 다음에 B 값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숫자와 문자열과 숫자가 오기 때문에 컴마로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가 오고 B는 50이죠. 그럼 100 플러스 50, 그 다음에 는 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오고 리절트 값 15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라인 보시면 이번엔 리절트에다가 A-B를 넣으래요. 100에서 50을 뺀 값은 50이죠. 근데 기존의 리절트는 세 번째 라인에서 이미 150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50이라는 값이 있으면 이 값이 여기에 덮어서지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150은 사라지고 가장 최근에 집어넣은 50이 들어가고, 자, 화면에 A 값 100 마이너스 B 값 50은 한 다음에 결과값, 현재 리절트가 가지고 있는 5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한 값도 마찬가지로 출력이 되고, 자, 이게 이제 별표가 곱하기예요. 그 다음에 A, 여기 보시면 슬러시가 나오죠. 이게 나눗셈을 말하는 거예요. A를 B로 나눈 값. A 나누기 B 하면은 100 나누기 50이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2가 되겠죠? 그 2라는 값이 리절트에 들어가고 그 결과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을요,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아나콘다 설치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시작 누르시고 아나콘다 보이시죠? 여기에서 자, 아나콘다 뭐 내비게이터도 있고 파워쉘도 있고요. 프롬프트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보이시죠?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스파이더라고 하는 것도 설치가 돼 있을 텐데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께 사용 방법 알려드리고요. 우선은 지금은 주피터 노트북 가상 환경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웹상에서요.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되면 여기에 주피터라고 나오고 여기 위에 주소 표시줄 봐보세요. localhost 8888 tree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거는 여러분의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환경을 마치 서버 환경인 것처럼 가상적으로 가상의 서버 환경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주소줄에 로컬호스트가 루프백 주소라 그래서 내 컴퓨터로 내가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콜론 8888은 포트 번호인데 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실행되면 각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 사용하는 포트가 다 달라요.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경로, 뭐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포트 번호인데 이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되는 저희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되겠죠. 엣지 이 프로그램은 8888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해서 실행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이 가상 서버가 이 포트를 통해서 접속하도록 설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이 된 거고, 아래쪽 보세요. 파일즈, 그 다음에 러닝, 그 다음에 클러스터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탭이 있는데요. 우선은 파일 탭 먼저 보시죠. 자, 여기에다가 저희는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값을 집어넣을 폴더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옆으로 쭉 가시면은 업로드 옆에 New라고 있을 거예요. New를 누르시면 자, 노트북 파이썬 3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Other 해서 파일, 텍스트 파일, 폴더, 터미널 해서 폴더 누르시면 돼요. 폴더 누르시면 화면에 아무런 변화 없는 것 같은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Untitled 폴더라는 애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고요. 체크하시고 자, 올라가면 여기 리네임이라는 애가 활성화가 돼요. 리네임 누르시면 Untitled 폴더를 뭐로 바꿀 것이냐 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제가 숫자 0을 먼저 넣을게요. 그리고 빅데이터 데이터 D를 대문자로 한번 적어볼게요. 빅데이터라고 적으시면 돼요. 네, 되셨으면 리네임 눌러주시고 여기 제가 왜 0을 적었냐면 맨 위로 올라오게 제가 찾기 편하게 하려고 0을 앞에 적은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파일들은 다 집어넣을 거예요. 클릭하고 눌러주시면 여기 경로가 나오죠. 루트에서 방금 빅데이터 폴더로 들어왔다. 이전 루트로 나가고 싶으면 이거 누르시면 바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빅데이터 폴더로 들어가고 싶으시면 클릭하고 누르시면 들어와집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작업을 저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기본 소스 입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New Python 3라고 있나요? 예, 클릭하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작업하시는 환경인데요. in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라인이 이제 여기에 쭉 나오는데 라인이라기보다는 이 속해 있는 블럭의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한 프로그램의 한 라인일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쓰시기 나름이고요. 우선 저희는 그냥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소스를 한번 여기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화면 크게 보여드리죠. A는 100 집어넣었었죠. 그리고 B는 50 되셨나요? 그 다음에 리절트는 A 플러스 B다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때요? 리절트가 이 두 개 결과값 가지고 있다 그랬죠? 거기다가 제가 프린트 자, 그 다음에 A, 이어서 플러스 이어서 뭐 써요? B 값을 넣어라. 그 다음에 보통 그러면 100 플러스 50은 하고 50까지 나오잖아요. 이어서 는을 넣어라. 는 넣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나 리절트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리절트 값을 출력하시오. 되셨나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넣으신 거예요. 네 번째 줄까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우선은 먼저 저희가 같이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러분 이제 키보드에 보시면은 컨트롤 키가 있어요. 컨트롤하고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네,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여기는 제가 이제 5번째 줄로 이렇게
선언하는 부분과 나눈 프린트문을 따로 떼어놨는데요. 이 프린트문이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100 플러스 50은 150 하고 나오죠. 되셨나요? 예,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냥 엔터 누르시면 위로 올라가서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그 다음 줄로 계속 라인이 확장이 돼요.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그지하고 똑같이 붙여놓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나머지 자, 이번에는 리절트를 어떻게 했어요? 네, 마이너스로 했죠. 하시고 마찬가지로 프린트 문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만 고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것이고 이제 제가 이거는 다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는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네. 곱셈을 별표로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네, 나누기도 두 가지 종류 나누기가 있는데요. 이 슬러시는 실수형 나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슬러시 두 개를 붙이면 정수형이 돼요. 뒤에서 이런 연산자들 배우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자, 그럼 한번 보시죠. 결과값 보시면 네, 덧셈, 뺄셈, 곱셈, 자, 나눗셈. 좀 전에 이게 실수형이라고 그랬죠.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나누기는 실수형이 되는 거예요. 2.0 하고 나오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를 아래쪽에 놓고 슬러시를 두 개를 붙여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예, 그리고 컨트롤 엔터. 이번엔 어때요? 네, 이 부분은 2가 나오죠. 이거는 정수형, 결과값이 정수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정수형 나누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이제 실행을 세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해가지고 라인 수가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라인 수가 3이건, 뭐 50이건, 100이건,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단지 여러분이 지금 만드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블록,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라인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 키보드에 Shift 키가 있어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내려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라인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블럭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제 여기 놓고 제가 PPT를 보여드리면서 다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어요. 요걸 한번 저희가 실행을 해봤고요. 여기서, 프린트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구나. 기본적인 틀을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근데 조금 전에는 A는 100, B는 50 이렇게 고정적인 값을 넣어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고정적인 값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그때 입력값이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고정값이 아닌 직접 입력하는, 내가 그때그때 입력하는 이 두 개의 값이 화면상에 출력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어떤 함수를 쓰면 되느냐, 입력을 받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입력을 어떻게 받을 거냐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릇이 있으면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있으면 키보드에서 입력한 값이 바로 들어가도록 만들 건데요. 보여드리죠. 입력 함수는 inpu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행을 input 하고 만들어 놨죠. 얘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화면상에 커서가 나타나고 우리가 입력한 값이 A와 두 번째 입력한 값은 B로 들어가게 돼요. 차례차례 이렇게 한번 변경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위에서 있었던 소스 있죠. 주피터 노트북에서 첫 번째 블록에 있는 소스를 이렇게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두 번째 블럭에 붙여주세요. 되셨으면 여기를 100이라고 하는 값 대신에 이제 고정값이 아닌 내가 그때그때 입력하고 싶은 값을 넣겠습니다. input. 자, 마찬가지로 그 아래 B도 input 하고 넣으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엔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딱 때려주세요. 자, 그러면 화면에 아래쪽 한번 봐보세요. 제가 조금만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죠. 값 입력하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다가 우리가 100 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인풋을 실행하는 거예요. 50 하고 엔터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예, 자 보니까 예, 여기 뭐가 에러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에러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에러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값도 이상하죠? 네, 보이세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고칠 거예요, 저희가. 자, 이제 어떤 걸 고칠 건지 잠깐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먼저 에러가 나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아래쪽에 에러, 이렇게 타입 에러라고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파이썬 모듈에서요. 여기 5번째 라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타입 에러 해가지고 unsupported 지원되고 있지 않은 오퍼랜드 어떤 이제 오퍼랜드라고 하는 거는 이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원되고 있지 않은 오퍼랜드 타입이래 변수 타입이래요. 자, 어떤 타입이냐면 스트링 이 마이너스 앞뒤를 말하는 거 마이너스 앞쪽에 스트링 앤드 스트링이 있대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난 거거든요, 이 라인이. 여기 그냥 마이너스는 뺄셈이잖아요. 앞에 값에서 뒤로 빼야 되는데, 뺄셈의 대상이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에서 문자열을 빼라라는 연산이기 때문에 오류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앞에 여기 있는 덧셈도 오류가 나야 되잖아요, 원래. 그쵸? 그런데, 덧셈 오류가 나지 않아요. 왜 오류가 나지 않냐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A 값이 100이었잖아요. B 값이 50이죠. 여기 보면 100하고 50을 연속적으로 플러스의 의미가 문자열이 만약에 오면요. 연속적으로 이어서 붙여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에러를 내지 않고 그냥 100이라는 값과 여기는 50이라는 값을 문자열로 보고 이어서 리절트에 넣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말이에요. 그냥 인풋 함수를 써서 우리가 입력한 100과 50은 숫자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문자열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숫자와 문자열의 차이는 숫자는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문자열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하기는 문자열에서는 연속으로 이어 써주세요. 그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 써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연속적으로. 그렇지만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문자열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류가 난 거죠. 자, 그럼 이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자열을 숫자화 시켜주면 되겠죠. 첫 번째. 네, 그렇게 바꿔주면 돼요. 첫 번째 에러는. 좀 더 이거 고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처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거 컨트롤 엔터. 자, 이렇게 그냥 커서가 깜빡깜빡 하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값을 입력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커서가 있을 때. 그렇지만 일반 유저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화면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커서만 깜빡이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다가 더블 코테이션 하고요. 자, 첫 번째 값이라고 한번, 근데 이제 값인데 숫자를 입력하시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 입력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숫자 입력 하고 커서가 깜빡깜빡 해라 라는 말이에요.
input 함수는 이 화면에 적혀 있는, 여기 있는 이 괄호 안에 적혀 있는 값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입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 입력,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좋겠죠. 숫자화 시킨 값을 입력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int 여기다가 int, 자, 전 좀 이따 설명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int라는 함수를 쓰시는 거예요. int 되셨나요? 컨트롤 엔터가 안 먹히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저도 이제 컴퓨터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요, 메뉴 중에 보시면 셀에 가세요. 커서 놓고 셀에서 여기서 run 셀 누르시면 첫 번째 숫자 입력하고 나오죠. 네, 여기에다가 A를 A 값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A가 입력받는 거죠. 일단 이제 100 넣지 말고요. 다른 값 한번 넣어볼까요? 저희가 200. 자, 그리고 나서 엔터 번에는 12를 한번 넣어볼게요. 12. 자, 이렇게 넣으시고 엔터키 한번 딱 내려주시면, 자, 결과값 한번 봐볼게요. 자, 더하기, 네, 더해졌죠.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한번 봐주실래요? 실수 나누기잖아요. 그래서 200 나누기 12는 16 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5번째 줄까지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15개의 숫자까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아래 프린트에서는 여기 실수형, 여기는 정수형으로 소수점 이하는 무시하고 정수만 보여주는 나눗셈이 수행된 거예요. 되셨나요? 예,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PPT 보면서 여기까지 기능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인풋을 그냥 썼더니 에러가 났었죠. 왜 그러냐면 인풋은 입력받는 값을 뭐로 인식을 해요? 맞아요. 문자열로 인식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숫자화 시켜줘야 된다. 숫자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함수가 int라는 함수를 썼었죠. int 함수를 사용해서 정수로 변환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있으면 int로 했을 때 정수는 100이 되고요. 여기서 int 문자열이 이제 int 값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int 한 다음에 100.123 실수를 집어넣어도 int형, 다시 말해 정수형으로 바꾸기 때문에 100만 남기고 나머지 소수점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input 함수에다가 int 해가지고 적용시켰죠.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값이 나오더라. 되셨나요? 자, 저희가 지금 입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input 함수는 타입 변환 함수랑 같이 쓰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값으로 변환해서 입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 변환 함수는요, int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데이터 타입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 그 데이터 타입에 있는 모든 함수를 다 쓰실 수 있습니다. int, float, 여러 가지 함수 타입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함수는 print라는 함수인데요. print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겠죠. 두 번째, 10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약간 이상하죠? 프린트 다음에 %d, %100이라고 돼 있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는 형식 지정자를 사용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뒤에 100이라고 적혀 있는 이 값 있잖아요. 이 100을 여기 있는 이 위치에다 넣어서 출력한다, 정수로 출력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아래 세 번째 라인에 번호 세 번째입니다. 100 플러스 100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출력을 해요. 그래서 100 플러스 100 이게 출력이 되고요. 얘는 %d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괄호였죠. 이거는 100이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를 더해요. 그럼 얼마가 돼요? 오른쪽 결과가 200이 되죠. 200이라는 값을 자, 왼쪽에 있는 형식 지정자 여기 위치에다가 넣는다라는 의미예요. 200이 출력되겠죠.
자, 여기서는 %d 위치에 어때요? 100, 200이라고 되어져 있나요? 얘는 더하면, 바로 위에는 더하면 하나의 값이 나오는데 아래는 값이 두 개잖아요. 그쵸? 이게 딱이 맞지가 않네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d에다가 100을 넣었는데 두 번째 200을 넣을 곳은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겠죠. 여섯 번째 라인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형식 지정자는 두 개인데 값이 하나인 거예요. 100만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짝이 맞지가 않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저희가 실행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직접 보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프린트는요, 중요한 게 이렇게 짝을 맞지 않게 하면은 여기는 오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반드시 형식 지정자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형식 지정자라는 의미로 이걸로 구분자를 지어주시면 돼요. 이 구분자 뒤에 오는 값이 순서대로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쓰는 형식 지정자, 지금 %d 하나 나왔잖아요. 얘는 %d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아요. 첫 번째 %d, %x, %o는 자, 정수형을 나타내요. 정수형. 정수형인데 첫 번째 %d는 10진수 우리가 사용하는 0부터 9까지 10개의 값을 사용하는 10진수고요. %x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15에 해당하는 f까지 있거든요. 16진수는. 그래서 16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하는 10개의 숫자와 A, B, C, D, E, F라고 하는 5개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16가지 숫자를 표시를 해요. 그걸 16진수라고 합니다. 그 16진수를 여기 나타내고 싶으면 %x라고 쓰시면 돼요. 이 위치에다가. %5는 8진수예요. 8진수는 0부터 7까지 숫자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8개의 숫자 가지고 모든 수를 표현을 하는 걸 8진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 8진수 값을 여기다가 출력하고 싶으면 %5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f는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수, %c는 한 문자, 한 글자를 나타내는 거, 피, 한 이런 식으로 한 글자 나타낼 때 쓰고 %s는 문자열입니다. 여러 개의 문자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문자열이라고 그러죠.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 위치에다가 %s를 쓰고 오른쪽에 문자열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여기 있는 소스를 여러분이 한번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화면에 여러분 그 중지 버튼을 누르세요. 중지 버튼 누르시고 여기 있는 프린트 함수를 한번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입력을 하시고요. 네, 전 주피터 노트북에 화면에 있었던 내용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자,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이 자리에 100만 출력될 거예요. 그래서 100, 100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100 플러스 100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0하고 100을 더한 이 결과값을 여기 위치에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에러가 날 거예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자, 여기는 형식 지정자가 하나인데 값은 두 개죠. 컴마로 지금 구분했잖아요. 자, 이렇게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컴마로 구분하다 보니까 얘는 두 개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할 위치가 한 개인 것. 여기는 아래쪽은 출력 위치는 두 개인데 값이 하나만 왔을 경우 둘 다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에서 먼저 에러를 발생시키죠. 여기에서 argument가 not all argument 라고 나오죠. 예, 보시는 것처럼 argument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rgument라고 하는 건 이 안에 들은 인자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인자값이 개수가 맞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자, 이 포맷과 인자값의 개수가 맞지 않다. 되셨나요?
자,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이거에 에러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 부분을 지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고치기 위해서, 자, 여기 주석 처리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한 줄 주석 처리는 샵을 하면 돼요. 샵. 제가 또 하나 해볼게요. 샵 하면 이 두 줄의 명령어는 잠깐 띄워놓고 보기 좋게 해놓을게요. 이 두 줄의 명령어는 설명문이 돼서 실제로 컴파일러가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 컴파일러는 인터프리터죠.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지시키고, 실행 상태 종지시키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컨트롤 엔터. 이번엔 어때요? 이 두 줄을 무시하고 설명문이 돼 버렸습니다. 나머지 5번째 줄까지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소스 작성하시다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이렇게 오류가 났는데 오류를 못 찾겠다 그러면 그 오류 찾느라고 계속해서 다음 소스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선 먼저 그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 놓으시고요. 필요한 다른 명령어들을 먼저 실행을 해 보면서 여기에서 왜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주석 처리를 반드시 한 줄씩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한 줄 주석 처리는 이렇게 샵 기호를 붙이시면 되고, 여러 줄 주석 처리는 여기에 더블 쿼테이션 3개를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이거 지우고 제가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 뒤에다 놓고요. 여기 샵이 필요 없죠. 여러 줄 주석 처리를 한 거고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 좋게 위아래로 놔볼게요. 주석 처리, 여기서부터 주석이다, 여기까지 주석이다 라는 의미예요. 설명문을 만들어 놓고, 자, 여러 줄 주석 처리했을 때는 화면에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행이 나오고 아웃하고 하나가 더 출력이 되죠. 이건 이제 주석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엔터키 침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엔터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명령어들 전부 다 화면상에 한 번 더 보여줘요. 이제 개의치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줄 주석 처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18번째 이 라인의 출력으로 여기 이제 주석문까지 한번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이제 프린트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뤘고요.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문과 관련된, 출력문과 관련되어진 고급 기능을 한번 다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